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 아픈 데가 없는데요. 건강에 좋다며 60세 이후에는 바로 그 건강한 식습관이 오히려 신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얼굴이 살짝 부으며 눈이 몇 분 동안 뿌옇게 보인 적이 있나요? 혹시 소변을 자주 보지 않거나 소변색이 짙은데도 물을 좀 덜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 적은 없나요? 또는 평소처럼 식사도 잘하고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데도 몸이 지치고 허리가 무겁게 아프며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쉽게 붓는 적은 없나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미세한 증상들이 사실은 당신의 신장이 조용히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신장이 한번 손상되면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은 매일매일 조금씩 하락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이미 늦을 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마치 흐르는 강과도 같습니다. 그 강물이 더 이상 맑게 흐르지 않으면 찌꺼기가 쌓이고 결국 독성 진흙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화의 강이 마르면 한 번 막힌 필터를 완전히 되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야 비로소 듣게 됩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졌네요. 만성 신부전 위험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은 생활 습관 몇 가지만 조정하면 충분히 이 상황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겉보기에는 좋은 습관이지만 사실은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약이나 극단적인 방법 없이도 신장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혹시 신장 건강을 더 지키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잘못된 견과류 섭취 사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를 해온 내과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겉보기에 건강하고 식사도 잘하고 매일 걷기, 운동도 하는 분들인데 정기 검진을 받아보면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정우 씨 73세. 그분은 단지 몸이 조금 피곤하고 다리가 약간 붓는다고 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배 수치가 58, 즉 신장이 이미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아픈 것도 없어요. 매일 심장에 좋은 견과류만 조금씩 먹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바로 그 심장에 좋은 견과류가 그분의 신장 기능을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견과류를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에너지를 채워주고 심혈관에 좋고 노화를 늦춰준다고 말이죠.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간과 신장이 건강하고 효소 기능이 활발한 젊은 시절에만 해당됩니다. 50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가는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췌장은 당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고 몸은 음식, 속기산을 분해할 효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때는 예전엔 건강식이던 음식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독이 됩니다. 마치 이미 막혀있는 필터에 물을 더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루 한 줌의 견과류가 혈압을 올리고 다리를 붓게 하며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밤에 자주 소변을 보거나 피로감, 어지러움, 복부 불쾌감이 나타나서야 비로소 이삼을 느낍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신장 여과 기능이 유경 이하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쯤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장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무려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단지 식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짠 음식 줄이기, 견과류 종류 바꾸기, 물 마시는 방법 조절하기, 몇 달 만에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왜 50세 이후에는 예전엔 슈퍼푸드라 불리던 음식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장과 간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두려움이 아닌 깨달음과 자기 몸에 대한 책임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 당신은 더 건강하고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견과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식이지. 좋은 지방이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심장과 뇌에 좋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우리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영양분이었던 것이 신장간, 췌장이 약해진 이후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본 장면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박정희 씨 67세. 그분은 음식 관리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튀긴 음식은 안 먹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단 50개의 캐슈넛을 먹었죠. 에너지를 보충하려고요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 뒤 허리 통증과 구토 증세로 입원하셨습니다. 코트 검사 결과 0.5뼘 크기의 돌이 요관에 걸려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캐슈넛 속에 과도한 옥살산이었습니다. 옥살산은 체내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신장이 건강하다면 이런 물질을 걸러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여과 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 남은 옥살산이 몸속에 쌓이고 몇 달 만에 돌이 생깁니다. 캐슈넛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화된 몸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견과류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견과류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지방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60세 이상에게는 그 지방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됩니다. 마카다미아 한 줌 약 100지에는 700칼로리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한 끼 식사와 맞먹는 열량입니다. 노화된 간과 신장은 이 지방을 빠르게 분해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방간, 콜레스테롤 상승, 대사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환자 정민수 씨, 71세 그분은 매일 밤 심장에 좋다며 마카다미아 한 줌을 먹었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이 급격히 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2배로 간 수치도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마카다미아를 끊고 호두로 바꾸자 모든 수치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카다미아가 범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과 시기에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몸은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엔 보약이던 음식이 지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경고하는 또 하나의 견과류가 있습니다. 바로 양념 땅콩 구운 땅콩, 소금 설탕을 입힌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녁에 TV를 보며 튀김 땅콩, 소금 땅콩 혹은 단 땅콩을 간식으로 드십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고온에서 튀길 때 챙기는 아크릴아마이드 그게 아크릴아마이드가 세계보건기구에서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그 안에 소금과 기름은 혈압을 빠르게 높여 심장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저는 최민재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뉴스를 보며 땅콩 한 봉지를 드셨습니다. 1년 뒤 초음파 검사에서 관상동맥이 거의 50%나 좁아져 있었습니다. 혈압은 상승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2배로 뛰었습니다. 그분이 단지 이 간식 습관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 몇 달 만에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또 하나의 숨은 범인은 설탕이나 소금이 코팅된 견과류입니다. 이런 제품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작은 봉지로 자주 팔립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 먹는 건 괜찮잖아.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소금에 절인 아몬드 한 봉지만 해도 나트륨이 800대 이상, 즉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신장은 배출을 위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 혈액 여과 압력이 상승하고 신장의 미세 혈관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마치 쉬지 않고 돌아가는 엔진이 과열되어 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심하거나 부어서 바로 알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신장은 매우 조용한 장기입니다. 기능의 70%가 손상돼도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처음 나타나는 신호 피로감, 피부, 건조, 짙은 소변,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증상은 대부분 무시됩니다. 그리고 이상을 느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신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견과류의 이 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답은 있습니다. 단, 올바른 종류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튀김, 소금, 설탕, 향료가 들어간 가공 견과류는 완전히 피하세요. 이것들은 더 이상 자연식이 아닙니다. 기름, 소금, 설탕, 방부제의 혼합물일 뿐이며 간과 신장이 이를 처리하느라 혹사당합니다. 둘째, 빈속의 견과류를 먹지 마세요. 공복 상태에서는 지방과 옥살산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후 1-2시간 후 소화가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드세요. 셋째,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노년층의 경우 하루 2존 30개 즈
작은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먹으면 에너지와 지방이 과잉되어 간과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저는 이런 작은 습관만 바꿨는데도 혈액, 검사, 혈압, 신장 여과 수치가 뚜렷이 좋아진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혈압약을 2가지나 복용했지만 지금은 1가지만으로도 충분해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리 붓기가 사라지고 잠도 더 잘 자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해하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견과류를 두려워하지 말고 존중하세요. 노인 건강을 위한 좋은 견과류. 견과류 한 줌이 당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병원으로 가는 속도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견과류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반대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자연이 만든 약이 되는 견과류, 특히 50세 이후에 꼭 필요한 견과류에 대해서요. 올바른 종류를 고르고 먹는 시기와 양만 지킨다면 단 몇 주 만에도 몸에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호두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지혜의 열매라고 부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신장과 뇌의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호두의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신장의 미세 혈관 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며 혈액의 자연스러운 여과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이 매일 18지 호두를 6개월간 섭취했을 때 인지 기능이 평균 1% 이상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 강민효 어르신 손주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는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호두 사알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뒤 환한 얼굴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들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그 미소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는 견과류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 비타민 E가 들어 있어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저는 당뇨 전 단계의 환자들이 매일 몇 알의 아몬드만 추가해도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중 한 분, 한지연 씨 70세는 처음 내원했을 때 폐한시 수치가 8로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기 전 아몬드 7알과 따뜻한 물 한 잔을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수치는 7일로 낮아졌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저 같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몸의 신호를 듣고 올바르게 바꾼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혹은 행복의 열매라 부르기도 함입니다. 연녹빛의 작은 이 견과는 사실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칼륨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는 칼륨이 신장과 심장을 지키는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혈중 나트륨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염분과 수분의 배출을 돕기 때문에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저는 가벼운 고혈압 환자들에게 짠 음식을 줄이는 대신 소금 없는 피스타치오를 먹도록 권합니다. 송재민 씨 68세 2가지 혈압약을 복용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오후 간식으로 무염 피스타치오 4시알 정도를 추가하자 약을 1가지로 줄일 수 있었고 혈압은 평균 1형대다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인, 제아잔틴이 들어 있어